안녕하세요. 고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요. 1km 앞에 시속 아침에 좀 100km 일찍 출발을 박수형 하고 과속 있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햇빛이 좀 비쳐서 확실히 눈이 좀 부시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무래도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오전에는 지점입니다. 조금 더 차가 박수형 많이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막히는 그런 시간대라 천천히 가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아들 데리고 서울 나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집에만 있어서 한번 밖에 한번 데리고 나왔어요. 요즘 뭐 워낙 이제 TV에서 이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상당히 이제 거의 이제 결승전으로 가는 이제 막바지 과정이죠. 이제 그런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그 진출자를 뽑는 이제 그런 무대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출전하는 가수들의 이제 잠재적인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나타나죠. 현역강에서도 아주 어린 아이가 그 뭔가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래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울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고 어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신예라고 했던 친구가 그런 팀의 대표로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무대에서 실력의 한계가 드러났고 너무나 그런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큰 무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울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또 그에 비해서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런 가수들은 점점점 더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안정된 그런 능력들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거기서 그런 심사위원단들의 그런 평가를 들을 때 정말 이렇게 한 무대에서 이런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씩 해왔던 분들은 항상 이렇게 결승전에 가까워질수록 기본기가 탄탄하다.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정말 큰 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점점점 이렇게 결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선수 가수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그런 과정에서 기본기라는 게 없는 친구들은 결국은 그냥 반짝 그냥 조금 알려졌다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죠. 명불허전이라고 하듯이 세월의 어떤 그런 갈고 닦아가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자신의 재능만으로 잠깐 빛을 발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금방 잊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치료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치료사들이 겪는 엄청난 고민들이 있죠. 뭘 해도 아이의 지능은 계속 추락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없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런 고통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아마 그동안 나름 보태왔다는 치료사들도 이제는 신규 학생이 와도 아마 한두 달을 못 버티고 다시 내일은 뭘 해야 되나 또 그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집에서 엄마들이 겪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료라는 서비스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내일 애가 와도 오늘 한 거 복사해서 시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것은 참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항상 모든 분야는 항상 정상으로 갈수록 더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가지 봉우리들, 에베레스트부터 해서 뭐 K2 뭐 수많은 그런 봉우리들을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도 결론은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매서운 바람과 추위와 그런 어떤 눈사태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대비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천운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나 고수들을 정말 그렇게 정상을 밟아본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그들만이 가본 세상이고, 그들만이 그 세상을 누려봤고 또 그 세상을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자꾸 치료사들에게, 엄마들에게 그런 고수를 만나보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나랑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르게 보는 건 뭘까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는 거, 대화를 해보고 또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치료사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혼자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알려주는 교수들은 없고 전부 다 뻘짓만 하고 있어서 외국까지 나가서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배웠는데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하고, 현재로서는 뭐 한국에서 누가 저를 가르쳐 줄 수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시간 낭비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유럽으로 가고 인도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한 멘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I 한 분야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처음 이렇게 FI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부터 느낌이 좀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고 만들고 싶었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FI를 만났고, 이거다. 근데 한국에 너무나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건 정말 이거는 진짜 불모지인데 내가 한번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탑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욕망이죠. 욕심보다는 욕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탑이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 30대를 그냥 온전히 FI에만 쏟아 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치료사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배워야 된다, 그리고 빨리 자신의 내구조부터 변화시키자. 상당히 자칫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냥 어디서나 그냥 보면 아이 기분이나 달래주는 그런 흔해 빠진 그런 치료사로만 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내 실력이 없으면 결국은
상황에 맞춰가고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했을 600m 때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바우처 기간만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300m 노하우를 앞에 가진 터널이 있습니다. 치료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장애아동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주 자신들이 고민하는 사례에 대해서 정말로 저한테 피드백을 직접 물어보는 거죠.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얘가 변화가 없고 꿈쩍도 안 하는데 호천 원장님, 파이만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정말 물어보는 게 정말 치료사도 숨통이 트이고 정말 아이에게도 살 길을 찾아주는 일석이조가 될 거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슈퍼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 넘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정말 다들 처음에는 너무나 진짜 헤매고 제가 항상 말하는 그런 치료사들의 삽질, 전형적인 삽질에 빠져 있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고요. 무엇보다 혹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또 삽질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300m 이제 앞에 사고 더 다발 좋은 것을 구간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코칭을 계획을 했던 거고요. 정말 이 5년이 금방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5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런 전문 분야는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겪지 못하면 정말 루틴이 무너지고 상당히 루즈해져서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입에 풀칠하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만 치료 현장에서 그냥 버티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할 능력은 안 되고 이렇게 오후에 출근해서 늦게 끝나는 이런 시스템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오전 일찍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하는 그런 직업들이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양식장에 갇힌 생선들처럼 정말 물고기들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치료사가 병들고 의욕이 없어지면 장애아동들의 삶은 정말 비참해지죠. 그나마 치료센터를 가서 조금 더 나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사들에게 엄마들에게 이 치료센터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를 줄 수 없다면 그게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참 아이들이 그래도 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엄마들도 참 의욕을 갖는데 이게 중학생이 돼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체념하고 그냥 내가 끼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가다 보면 그냥 끼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끼고 사는 오전 과정에서의 9시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특히 이제 너무나 밀착돼서 엄마랑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갈등들이 말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와 아이가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정말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듯이 장애 아동들도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르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힘을 사용하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이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특히 덩치가 큰 남자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엄마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참 너무나 슬픈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냥 쿠폰 장사만 해대는 치료사들, 저는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엄마들에게 뭔가를 해줬다고 하는 쇼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아마 이렇게 몇 년 더 쿠폰 장사에 열을 올리는 센터들이 많아지면 정말 미안하지만 치료센터의 장애아동은 전혀 가치가 없고 오직 쿠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쿠폰 따먹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간다. 저는 그래서 이런 쿠폰 장사를 하는 바우처 센터는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제가 말한다고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저는 바우처로 흘러가는 1년에 수백억이 넘는 그 돈이 조금만 더 방향을 잘 돌리면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에게 몇 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엄마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런 제도들은 동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나라의 고위 관리직들이 생각을 좀 바꾼다면 저는 그 수백억의 돈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돈으로 사라지고 그냥 엄마들 그냥 달래주는 식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다. 진짜 학교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얼마든지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당장 엄마들에게 그 돈을 쓰게 만들게 해주는 게 엄마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쿠폰이 끝나는 순간 엄마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엄마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여건상 그거 아니면 지금 현재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방법은 많은데 또 제가 또 그렇다고 뭐 바우처 시장에 뛰어들어서 막 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저는 그 시장과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젊은 치료사들이 빨리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치료를 해주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쿠폰 장사를 못 버리는 치료사들, 센터장들은 안 바뀔 거고요. 더 이상 실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AI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단지 그냥 나라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이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여유가 돌면 저는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살아남는 치료사를 교육하는 게 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바우처로만 몰려드는 쿠폰 장사에만 열을 올리는 치료사들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장애아동들 치료에는 가장 치명적인 독과 같다. 결론은 여기저기서 정말 아우성 치며 살기 힘들다, 장애아동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곡소리가 치료실 안에서부터 먼저 나올 거고요. 엄마들이 거기에 손뼉을 맞출 거고, 하지만 센터장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쿠폰 사업이 끝나면 정신 차리고 다른 거 찾아보던가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좋은 눈먼 돈을 놓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눈먼 돈을 먹자고 서류 정리를 미친 듯이 밤마다 해야 되는 그런 뻘짓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에 내 인생을 낭비해서 본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낭비하는 것 같고, 저는 차라리 그런 서류 정리할 시간이면 책 더 보고